자, 이번에는 장애인의 사회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의 그 소득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건 2020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70만 원, 2,878원. 여기 최저 생계비. 자, 요 최저 생계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인 가구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금액, 기존 중위소득의 60%. 그래서 조정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 다음에 기존 중위소득을 생각해보면 175만 7,194원인데 그래서 요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게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정책이죠. 자, 그래서 장애인 연금 제도가 2010년도에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의 목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 소득 보장은 중증 장애인이에요. 경증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자, 그래서 그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이에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급여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지출 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기초급여액이 2020년 1월 9일에 장애인 연금법에 개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최대 25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을 했고요. 2020년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월 최대 30만 원 이상 지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소득 보장의 기준, 지원 기준과 대상자는 이렇게 장애인 연금, 그 다음에 장애 아동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표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페이지는 94페이지에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은 연금의 기본적인 성격상 기본 생활보장과 전 장애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재원 마련과 운영의 한계로 인해서 대상자가 한정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그냥 막 정한 대로 다 주면 국가 재정도 어렵잖아요. 또 노인이라고 마찬가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나 우리가 사회복지 이 기금을 막 정한 대로 막 다 베풀다 보면은 국가가 상당히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또 더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 또한 이 국가가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가의 재산이 많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도 재원 마련과 운영의 한계를 대상자가 한정을 그렇게 하죠. 자, 그럼에도 장애로 인해서 감소된 소득과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 생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자,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 생활. 장애인도 사회복지에서는 그 사회복지의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니까 장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린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고, 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 복지다 그러면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소득 장애인의 기본 생활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좋은 생활은 하지 못할 망정 기본 인생을 살면서 기본 생활은 이걸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 사회보장에서 두 번째는요, 의료보장이에요. 의료보장이라는 것은 병원이잖아요. 그죠? 네, 병원. 그래서 제36조 헌법 제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에 관해서 국가 보호를 받는다. 건강에 대해서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방하고 뭐 하고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헌법 제36조 3항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의 보호로 우리가 보건을 이렇게 지금 혜택을 시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또 보장을 하고 있죠. 일정한 범위 전체 다는 뭐 국가가 뭐 어떻게 그걸 다 간다고 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료 있잖아요. 의료를 갖다가 우리가 건강 의료보험 내잖아요. 의료보험 다 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병원비를 다 의료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의료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이 60%,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는 돈이 40% 정도, 이렇게 지금 해서 100%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수술을 해.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해. 그러니까 거기서 60%를 국가가 내준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는 뭐 99% 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려니 이제 국가도 한계가 또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일정한 부분, 여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 보장은 장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장애인 의료 보장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에요.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포함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렵다. 그 편견을 가지면 안 돼. 또 장애인도 지금 장애인 축구도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 농구도 있고 뭐 장애인도 배구하고 뭐 다 합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장애인 달리기도 있잖아요, 이거 달리기. 또 장애인이 이거 휠체어 타고 이거 막 달리게 해봐. 여러분은 휠체어 그거 줘도 백날해도 그 사람만큼 못 달려. 그러니까는 그 장애인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저기 루즈벨트 대통령 다 장애인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뭐 저기 저 일본에 보니까 이 하체가 없더구만. 예. 그런 사람도 보니까 뭐 할 거 다 하더구만요. 그런 사람도 성공했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성공해서 여러분보다 돈 더 많어. 예. 그러니까는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얼굴을 가진 이상 우리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는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디까지 얼굴이냐? 여기 목 위에는 다 얼굴이냐? 얼굴이 여러분 어디까지 얼굴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안 해봐서. 난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는 걸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예? 예, 이마까지. 그럼 머리 끝에서부터. 그래서 저도 그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얼굴이라는 것이 살 보여지는 데까지만 얼굴이구나. 내가 그거를 머리는 아닌 거예요. 머리는 머리요. 머리 보고 얼굴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한 거야. 네, 머리도 얼굴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얼굴. 대머리를 보는 순간 좀 대머리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를 이걸 얼굴로 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목 이상이 다냐? 그러면 뭐 얼굴에 머리 그러니까 목 이상이면 머리까지 단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데 여기 살만 보이는데 이마까지냐? 예, 그 머리카락은 제하는 거냐? 그러면 머리카락을 제하면 또 눈썹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정의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내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살 부분만 보이는 살 부분만이 얼굴이다. 그 머리는 아니다. 그렇게 싶어요. 근데 대머리 까진 사람은 대머리까지가 얼굴이야. 대머리가 이만큼 있으면 거기까지가 얼굴인 거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거 좀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또 이 장애인 얘기에다가 또 얼굴이. 그렇지. 장애인도 얼굴을 가진 이상 인간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지. 얼굴이 다른데 다 다르지. 그러니까 다를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장애인들이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살면서 장애가 된 거야. 살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뭐 좀 병도 있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좀 틀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장애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보면 장애인의 많은 부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장애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장애에서 해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그들을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요. 그들과 똑같은 뭐 존중까지는 뭐할 망정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 이 모습을 볼 때 존중할 만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인들이 의료보장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데까지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능력 회복,
직업생활, 사회생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가능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의료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과 함께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보장이 안 되면 사람이 만약에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의료보장이 안 되고 만약에 병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예?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나 건강하니까 이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병원을 끼고 병원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플러스 병원이 건강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보장에 있어서 이 장애인에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여기 3,617만 원 중에 2,421만 원 정도가 이렇게 월평균 소득액 대비 지출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65.1만 요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에 대해서 장애인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자, 장애인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요? 공공부조제도로 보장을 해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이 의료보장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보장은 국가가 공공부조로 그 형식을 취해서 의료보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의 작업치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작업치료, 그 다음에 또 언어치료, 말이 잘 안 되면 언어도 치료해주고 물리치료 등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급요법 제13조에 근거해서 등록된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여기 보장구, 그래서 전동 휠체어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이 전동 휠체어도 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거 있고 또 시원찮은 거 있고. 그런데 그 전동 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또 보청기,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장애인에게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준다. 보장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휠체어, 또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장애인이 이렇게 보청기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지금 있고요. 장애인 건강권이 뭐냐? 구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상호간 건강 상태에 도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권리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건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 환경을 이용할 권리다. 자, 이것이 이제 장애인 건강권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 장애인 건강권 협약 25조에는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4가지 기본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이 퀄리티, 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방안을 보면은 차별금지와 인권의 측면에서 정부가 우선 보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NGO,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해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인권적 측면에 생애 주기별 통계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보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과 고비용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 산정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의료보장제도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방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에서 3번째 고용보장이에요. 고용. 여러분들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냐? 직업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삶의 보람과 긍지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 직업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의 어떤 그 원천으로서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이 없으면 뭘 갖고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직업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장애인 보장을 하면은 그들에게 직업을 줘라. 직업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줘야지. 그냥 맨날 무슨 뭐 돈이나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일반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지금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 삶의 보람과 긍지의 원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직업이 좋으면은 삶이 어떻게 돼요? 안정되죠. 근데 직업이 만약에 불안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삶이 걱정되잖아. 그리고 늘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직업이 빵빵하다. 내 직업이 빵빵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직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막 이래버리면. 이번에 코로나로 보니까 직업이 그 일자리가 5만 개가 없어졌대요. 놀래지도 않는 거 봐. 5만 개라는데. 5만 개인데도 안 놀래. 코로나로 인해서 5만 개. 그것도 100개만 없어져도 놀래서 막 기절해야 되는데 5만 개라니까 너무 많아갖고 안 놀래는 거예요. 자, 장애인에게도 역시 직업은 성취감과 대인관계의 원천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애인도 이 직업의 성취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원천, 내가 직업이 좋으면은 대인관계도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원천이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이런 게 당연히 높지. 또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고용이 불안정해. 고용이.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죠. 고용의 불안정.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정규직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이잖아.
그 비정규직은 뭐 시간제, 알바 뭐 이렇게 하다 언제 어느 때 이게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규직은 아예 그냥 그 정식으로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임시로 이렇게 고용돼 가지고 임시 고용으로 있어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고용에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자 역시 이런 현 시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고용 보장에 대해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